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휴가지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나중에 미뤘다가 가실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멋진 힐링 코스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전라북도에 있는 완주군입니다. 이곳에 가면요, 로컬 푸드 협동 경제를 통해 가지고요, 농민분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먹거리도 있고요. 또 관광 코스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곳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래서요, 일석삼조의 효과 관광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우리 완주군을 책임지고 있고 완주군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를 위한 계획이 한창이라는데, 로컬 푸드와 아름다운 풍경, 그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새로운 인기 힐링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복지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안까지 쉴 틈 없이 으뜸 도시를 향한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여기 완주를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사람, 박성일 완주 군수와 함께 앞으로 4년 동안의 완주군의 계획을 들어보고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 박성일 군수님의 활동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군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을 전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지를 말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군수님,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요, 이 전라북도 행정 부지사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뭐 군수, 제가 절대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뭐 시장님 하시라든지 아니면 국회로 가시라든지 이런 권유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왜 군수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게 됐나요? 예. 이 소감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이렇게 권유를 한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 선친께서 그 면회 면세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버님 길을 따라서 제가 쌓은 경험과 인맥 등을 활용해서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제가 완주 군수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국민들을 대하고 시민들을 대한다면 그 지역 분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이 높이보다는 정말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의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직접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성일 군수님 딱 뵈니까요, 이 복지 정책에 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복지 정책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복지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는 거, 동행, 동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뭐 소득이 많고 적음, 또 네. 장애가 있고 없고, 또 성차별, 뭐 이런 등등을 극복해서 모두 같이 함께 가는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그 사람에 따라 다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그 맞춤형 복지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 우리 박성일 군수님 말씀하신 거 절대 공감합니다. 맞춤형 복지, 생애 주기별 복지가 사실 뭐 맞춤형 복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복지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언론 뉴스, 이렇게 군수님, 박성일 군수님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뉴스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관사를 뭐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공간을 소통의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보통 저희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그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사는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른 걸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면 어떤 것들? 처음에는 뭐 육아, 교육 그런 걸 활용하시려고 그랬었는데. 보육시설로 당초는 좀 활용할까 했는데 지금 저희 청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 이게 숙소용이라 면적이 넓지 않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주민들께 활용할 공간으로 만들까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요? 예,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요. 예. 박성희 군수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전에 녹화하기 전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관사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전달했다고 그러는 거 예. 아니면 양보했다고 그러니까 예. 뭐 사모님이 되게 서운하다고 생각하셨다는데. 예. 예, 근데 지금 뭐 다 이해를 해주고, 네. 예, 같이 기꺼이 같이, 동조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또 한편을 보면 또 가족분들은 또 편한 걸 원하시지만 예. 또 군수님 마음은 국민들이 먼저라는 생각, 그거를 통해서 또 이게 국민들에게 관세로 돌려줬다는 의미 정말 큽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협동조합의 어떤 그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예. 지금 체계적으로 좀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협동조합은 뭐 말 네. 그대로 조합원끼리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그런 네. 저 협력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이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도 전국에서 아마 제일 가는 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협동조합 자체도 활성화도 네. 중요하지만 뭐 여기 보육 정책이나 다른 네. 또 복지 정책과 연계를 해서 네네. 가령 지금 여성들이 보육 등을 관계로 해서 네. 취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시 네. 재취업하기 어려운데 가령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아이 네. 돌봄이나 또 네. 그 어른 돌봄 네. 등등 여성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아. 그분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자격증을 이제 구비하게 되면은 네. 그분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해 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네. 또 그 관련된 복지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인사 말씀 드렸을 때 로컬 푸드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이 이 로컬 푸드의 어떤 공동체 사업 1번지라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상도 받았잖아요. 예. 로컬 푸드 이게 협동 연계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로컬 푸드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네. 그 지역에서 이제 바로 소비한다는 직매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영세 소농들이 자기가 네. 갖고 온 농산물을 그날 출하를 해서 네. 그날로 다 소비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남는 건 다시 회수를 해갑니다. 회수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중간 마진을 없애서 네. 농민들에게는 정말로 그 중간 마진을 없애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네. 있고 또 소비자들은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그러네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먹거리에는 자기 사진이 다 붙어 있고 아.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이건 누구 제품이라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소비자는 안심하고 또 사서 먹을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도매 중간 마진을 없애고 예. 직접 직거래를 말씀하신 예. 거군요. 예, 그리고 예.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우리 제품도 예, 예. 제품이라면 그렇겠지만 농산물을 직접 싸게 예, 예. 구입하고 신선하고. 예.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 작가분이 적어준 거지만요. 네. 예, 우리 완주군에 가면 일석삼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맞나요? 예. 네. 그러면 이 완주군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거리가 좀 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서울하고 거리가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서울 지금 뭐 고속도로 상황이 좋아서 네. 2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아, 2시간 남. 예. 군수님 오실 때는 얼마 정도 걸렸어요? 저도 뭐 좀 막혀서 그랬는데 한 2시간 한 10분 정도. 아, 예. 그럼 딱 좋네요. 아침 딱 먹고요. 예. 가족끼리 오늘 어디 여행 코스. 네. 아, 그래 완주군을 가자. 예.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성일 군수님 말씀하신 거죠. 야, 로컬푸드 여기 가면 정말 신선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걸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 네. 예, 싸게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가면 먹거리도 또 없고. 우리 전라북도가 또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옥마을도 있고 네. 아주 또 우리 맛의 고장입니다. 네. 오시면은 맛도 보시고 농산물도 사실 수 있고 네. 관광도 하실 수 관광도 있고 할 수 있고. 또 농산 체험을 통해 힐링도 가능합니다. 아, 요즘엔 또 이게 체험 현장들이 예.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또 체험 교육도 예, 그렇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 농민분들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예.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 경제에도 이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예. 어떠해요?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통해서 단지 이제 농민들에게 그 도움만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농민들 중에서도 이 납품하는 분들이 소농, 고령농입니다. 네. 그래서 농촌에서 소외받는 분들에 대한 그 상품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장애인들에게 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아까 협동조합 얘기를 했는데 그 떡매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도 납품을 하고 군부대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약 30여 명의 그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지금 그 우유 관련 단체들이 그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우유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를 가공해서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금 바로 연결해서 지금 판매하게 납품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 명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한 3년 후 정도 되면 한 30여 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문화 여성에 대해서도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완주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한 590여 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언어 문제랄지, 언어 문제, 또 그 적응하는 문제, 그렇죠. 우리 문화하고 적응해야 되니까, 또 아이들 또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취업 문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주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아까 언어 교육이나 뭐 적응 훈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그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고요. 특히 요새 이제 취업이 큰 과제입니다. 그럼요. 근데 취업은 보니까 저희가 한 590여 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취업한 그 여성은 한 158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되나 했는데 보니까 언어 등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그 시부모나 남편의 그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 데 대한 굉장히 그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먼저 가족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 이주 여성 본인한테는 아까 맞춤형 교육 같이 어떤 그 아이 돌봄이나 또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언어 교육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 교사로서 교사 강사로서 그것도 참 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또 그 자리를 알선해주고 또 이제 저나 우리 열심히 또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찾아다녀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그 기업체가 요구하는 그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시켜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취업을 시키려고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일 군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맞춤형의 어떤 직업 이렇게 개발하는 게 사실 뭐 직업을 갖더라도 이직률이 높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맞춤형의 직업 개발은 이직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또 다문화 여성뿐만 아니고 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에 대한 정책 그리고 노노 케어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정책은 어떤 건가요? 저는 복지의 큰 두 가지 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인 어른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 딸을 저만큼 잘 가르쳐 놓고 고생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노인 어른들, 또 이미 100세 시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 어른을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또 저희는 대접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입니다. 지금 뭐 여성들이 보육하기 힘들고 해서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보육, 교육 정책, 그 미래 세대를 키우는 그
네. 복지 정책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중에 노인 복지 관련된 부분은 뭐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건강 또 노후 대책을 포함한 소득 문제 또 여가 선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설들을 더 확충하고 네. 해서 그 노인 가는 여가 시설, 뭐 게이트 볼장 등을 뭐 더 확충한다든지, 네. 또 취미 생활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취미 활동 클럽은 또 적극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해나갈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노인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 예. 네. 그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가령 아까 뭐 노노케어 같이 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등 네.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고령화 사회 또 초고령화 사회 또 고령 사회까지 가는 우리 단계가 그래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노인에 관련된 이 정책들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로컬 푸드 어떤 연계 협동조합 이 사업 중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책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또 남다르다는 걸 거기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 푸드와 연계된 장애인 일자리 어떤 건가요? 장애인 복지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 10여 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3년 뒤에는 한 30여 명까지 늘릴 그 계획으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박성일 군수님 말씀 드리니까요. 저는 든든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하려면 이 사회복지사분들이나 뭐 군수님 또 공무원분들 뭐 시민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또 사회복지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직접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행복해야 우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우리 완주 군만에도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재정도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처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관련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더 그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요. 사실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그 신분에 대한 보장도 그렇고 처우 개선도 그렇고 확실하게 두 가지를 다 잡네요. 신분도 그렇고 처우 개선까지도요. 그렇다 보면 서비스를 받는 뭐 장애인, 노인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요. 사실 이제 오늘 복지를 말한다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군수님께서도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토록 정말 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복지는 이제 함께 가는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복지라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 가족 얘기고 자기 일입니다. 자기도 지금 한참 젊다고 해서 금방 나이 먹으면 또 노인이 되는 거고 또 한순간에 실수하면 또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인식부터 이렇게 장애인이다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인식이 아니고 자기 일일 수 있다 생각하고 같이 동조,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서로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복지 부분 하면은 같이 간다 생각을 좀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의 박성일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끝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이 가야 된다. 사실 저 공감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마음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복지를 말하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셨던 박성일 우리 완주구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눈높이가 어떤 건지 저희들이 많이 좀 깨닫게 됐고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 우리 박성일 군수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완주군 기억해 주고요. 항상 또 여행 가실 때도 완주군 들려야지라는 생각 가져보시고 한번 힐링 코스 여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